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 첫 시간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크게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정리해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필기를 나중에 해주셔도 되고요. 뭐 안 하셔도 돼. 나중에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카메라로 찍어 놓으셔도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4문제 나왔고요. 예, 5문제 정도까지도 출제 가능합니다. 4개 내지 5개. 이 법에서는 크게 2가지 다룰 건데 이제 신고제 하고요, 허가제 이렇게 이제 크게 2가지를 다룰 거고요. 신고제는 사후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부동산 등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반면에 허가제는 사전에 하는 거고요. 오로지 토지만을 허가를 받습니다. 오로지 토지만을 허가를 받는다. 신고제는 다시 2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라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가제는 토지 거래 허가가 있고요. 외국인이 받는 허가, 외국인 등의 취득 허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고 2개, 허가 2개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한번 좀 전개를 한번 해보면, 일단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이제 개공이 신고 의무자가 되고요. 이 둘이 신고 의무자인데, 둘 중에 누가 신고 의무가 더 좀 세냐면 개공이 더 세죠. 그래서 누가 있으면 누가 신고를 해야 되냐면, 개공이 있으면 반드시 개공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외국인도 들어가고요. 국가 등도 포함이 됩니다. 국가 등은 이제 우리 국가나 혹은 뭐 지자체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요 2자 중에 누군가가 신고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언제 신고를 하냐면 부동산 등을 가지고 매매하고 공급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죠. 매매하고 공급 계약. 신고는 60일 내에 해야 되고요. 신고를 하지 않았다든가 거짓을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일단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짜리냐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있고, 그리고 이제 취득 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있고 그래요. 뭐 이따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릴 거지만,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받는다는 게 이게 좀 중요하고요. 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단 한번 정리해 보면 누가 신고하는 거냐면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인데, 이 중에서 개공이 있으면 언제나 누가 신고한다고요? 개공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적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후회하실 건데, 안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옆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적을 데가 없을 거예요. 그냥 나중에 사진을 그냥 찍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쭉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신고는 딱 2개만 할 거거든요. 뭐하고 뭐만 한다고요? 매매하고 공급계약, 이 2개만 이제 신고할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신고하지 않고, 신고는 60일 안에 해야 되고 시군구에 가서 이제 신고할 겁니다.
자, 외국인 등의 취득 보유 신고는요. 일단 신고 의무자가 외국인 등이죠. 그죠? 외국인 등. 그럼 여기서 이제 외국인 등에서 외국인은 이제 당연히 이제 외국 사람을 말하는 거고 등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등은 외국을 얘기해요. 외국 있잖아요. 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이런 외국. 예. 그다음에 국제 기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뭐 되게 많죠. 여러 가지가. 이런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했을 때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했을 때와 계속 보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신고 대상인데 위하고 비교해 보면 매매 공급 계약이 아니고 여기는 넓게 계약이라고 했죠, 그죠? 여기서는 계약 유무상을 불문한다는 얘기고 계약 외의 원인도 심지어는 신고를 해야 돼. 뭐 상속, 경매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제 계속 보유라는 것은 뭐였다가 뭐로 바뀌는 경우를 말하냐면 내국인이었다가 외국인으로 바뀌게 되면 계속해서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신고해라 뭐 이런 얘기고 이거 신고를 며칠 안에 해야 되냐면 60일 안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요. 6월 안에 신고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60일짜리하고 6월짜리가 있는데 60일짜리는 계약을 원인으로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건 나머지는 다 몇 월이에요? 6월. 그러니까 뭐 계약 외나 계속 보유나 이런 건 다 6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요것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제재가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고 그래요. 그 300만 원 과태료는 60일짜리가 그렇고요. 요거는 6월짜리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고 지정 지역 내에서 시행돼요. 여기서 지정은 누가 할 거냐? 요걸 좀 한번 전개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지정은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죠. 그래서 전국 다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을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지역 안에서 소유권, 지상권을 유상으로 계약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자예요. 자, 일단 여기서는 소유권은 당연히 이제 허가 대상에 들어가는데 모두 허가의 대상에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지상권. 지상권도 이제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이고 유상으로라는 말도 참 중요하죠. 그러면 무상으로 취득하는 계약도 있죠. 그죠? 무상으로 취득하는 계약이 뭐가 있죠? 증여 같은 거는 이제 허가를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계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예약을 포함한다. 예약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보통 우리가 계약을 예약을 한다고 하면 그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가등기 하려고 하겠죠. 그죠? 예약만 해놓으면 표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가등기도 포함이 되는데 중요하고 여기서 그럼 가등기는 두 가지 가등기가 있겠죠. 무슨 가등기? 무슨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와 지상권에 관한 설정 가등기 이런 것들이 다 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하려는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려는. 그러면 하기 전에 아니면 하고 나서? 하기 전에. 그래서 사전 허가라는 개념 중요하고요. 요거 위반하게 되면 요거 이제 위반하게 되면 즉 사전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위반하게 되면 처벌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이거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토지 가액의 30% 이하 상당액의 벌금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형벌이 이제 있는 건데 2년에 30% 특이한 벌금형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실거래가로 기준하겠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기준하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공시지가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기준한다라는 것 자체가 좀 드문 케이스죠. 그리고 또 좀 시험에 잘 나오고 알고 계시고 자 이제 외국인 등의 취득허가 제도는
이거는 지정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져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군문생야라는 지역이 일단 만들어져 있고요. 예, 여기 군문생야 지역 내에서 그런 얘기인데, 자, 군문생야 한번 암기해보죠. 군이 뭐죠? 예, 군사시설보호구역. 그 다음에 문은요? 문화재보호구역. 생이요?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예, 그리고 야는요?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건 좀 암기하고 계시고, 여기 안에는 토지인데, 위하고 비교해보면 예, 소유권이에요. 여기는 뭐를 빠져요? 지상권은 빠지고요. 예, 소유권을 유무상을 불문해요. 예, 소유권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제 뭐가 되는 거죠? 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와 여기서 말하는 자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자와 여기서 말하는 자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서는 누구도 일단 포함되냐면 내국인, 외국인 모두 포함이에요.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는 외국인 제도니까 외국인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하려는 자가 사전에 해야 되겠죠. 이것도 허가제니까. 그래서 요건 이제 사전에 허가를 안 받으면 제재가 있는데, 이 제재가 얼마에 얼마냐면 2년에 2천이에요. 요건 또 2년에 2천.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좀 다르죠, 그죠? 예, 그래서 얘도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얘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요. 예. 요거는 뭐 그 2년 2천이니까 정액제로 이제 되는 거죠. 이거 외국인한테만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예,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뭐하고 나눠지죠? 신고제하고 허가제가 나눠지는데,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기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복이 되는 경우. 생기겠죠? 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기냐면, 보면 매매하고 공급 계약은 둘 다 계약이잖아요. 근데 여기도 계약이라는 말이 있네. 예, 그럼 넓은 의미 안에 뭐에 뭐가 다 들어가. 계약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요렇게 생각해 보면 중복된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럼 누구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빼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외국인이니까. 근데 이런 계약의 경우에는 뭐도 해야 되겠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도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복이 된다고. 이렇게 중복될 때는 무슨 신고를 하면 무슨 신고를 하나는 면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어떤 신고하면 어떤 신고 면제. 위에 거를 하면 아래 거는 면제.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면제가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고, 예, 중복이 되는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요거는 중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 외에는. 예, 요거는 요것만 하는 거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하는 거고. 자, 토지거래 허가에서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떤 경우에 이제 그 중복이 될 거냐면,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그죠? 예,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군문생야 지역을 뭐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야?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만약에 이제 지정을 해버리면 여기도 이렇게 중복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다시 군문생야 지역에다가 토지거래 허가를 다시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가 제도가 두 개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받아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외국인은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받아야, 외국인 들어가니까. 그죠? 예. 그러면 두 가지 허가를 다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하나의 허가를 받으면 하나는 면제해 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허가 받으면 어떤 허가 면제. 위에 거 받으면 이거 면제.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받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거랑 상호 면제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요, 예, 상호 면제가 된다. 예. 그럼 상호 면제라는 건 어떤 의미죠? 아무거나 받으면 서로 면제한다. 이건 중복되는 거니까. 예. 물론 뭐 될 때, 중복될 때. 예. 중복이 안 될 때는 하나만 받을 거고, 중복이 되면 상호 면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하나만 덧붙여 보면,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유무상을 불문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끝이에요. 예. 여기서 4개 작년에 나왔어요. 여기서 4개, 예. 정확히 4개. 물론 이제 이것만 난다고 4개를 맞추는 건 아닌데, 이제 세부적으로 몇 개 좀 알아야 해야 되는데, 이게 뼈대예요.
예, 요게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책을 좀 보도록 할게요. 예, 408페이지입니다. 408페이지. 총칙 이렇게 있고요. 예, 총칙에서는 이제 뭐 이 법의 도입 취지라든가 뭐 이런 건데 특별히 중요하지는 않고요. 이 제도가 2006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1월 1일 날부터 시행되는 제도인데 업다운 계약서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근절시키려고 도입한 제도가 일단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입니다. 뭐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고 한 장 넘겨볼게요. 410페이지. 재정 목적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잖아요. 이걸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왜 만들었는지 한 단어로 한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이 법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그럼 그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 때문에 도입한 거예요? 신고 및 허가. 예,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하죠. 뭐하고 뭐라고요? 신고 및 허가. 예, 그러니까 왜 도입했냐? 신고랑 허가 때문에 도입한 거죠. 뭐 신고 및 허가를 위해서 도입했다. 다른 건 뭐 중요하지 않고 하단 내려오면 이제 용어의 정의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용어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부동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부동산은 뭐하고 뭐를 부동산이라고 얘기합니까? 토지 또는 건축물. 그거 우리 채색 한번 해볼 거고요. 민법 시간에 부동산의 정의를 뭐라고 정의하죠? 토지와 그 정착물. 네, 토지와 그 정착물.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했죠? 그러니까 이제 봐요. 네,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이제 일반법이니까 얘는 부동산을 뭐라고 정의했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신고법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어요? 지금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했잖아요. 건축물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러면 정착물이 넓은 개념이에요? 아니면 건축물이 넓은 개념이에요? 정착물이 넓은 개념이지. 그러면 임목은 여기에 들어가나? 예, 근데 여기는 임목은 안 들어가잖아. 그럼 잘 생각해봐요. 임목은 신고한다,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죠? 예. 임목은 신고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중개 대상물이 신고 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딱 두 개만 신고할 거예요. 뭐하고? 토지하고 건축물만. 예. 나머지는 신고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붙여보면 2호에 부동산 등이다 이런 말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 등은 건축물 말고 또 하나 뭐 붙이고 싶은 게 있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뭐 이걸 지위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권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위로 빼시고 그 권리는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미리 왜 거래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 분양권, 입주권들을 말해요. 분양권, 입주권들을 말해. 물론 증서 같은 건 빼고. 자, 이제 넘어가 봅니다. 자, 몇 페이지로 가보냐면 414페이지. 챕터 2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인데 이쪽에서 이제 뭐 법조문이 쭉 있는데 특별히 다 안 보셔도 되고 본문 내용으로 좀 넘어오시면 신고 의무자를 먼저 정리해 볼게요. 신고 의무자는 원칙 누구, 예외 누구? 원칙 거래 당사자, 예외 개공. 그렇죠? 네. 근데 누가 있을 때는 항상 누가 신고를 해야 돼. 개공이 있을 때는 항상 개공이 신고해야 돼요. 개공이 있을 때는 항상 개공이 해야 된다. 그럼 개공이 신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당사자가 사장님 바쁘시니까 우리가 신고할게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개공의 신고 의무는 면제되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언제나 개공이 하는 거예요. 밑에 이제 신고 대상 물건과 신고 대상 거래가 있는데 일단 물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토지랑 건축물이랑 지위랑 권리라고 하기도 하고 그거고 계약은 두 개지요. 매매 계약과 무슨 계약? 공급 계약 뭐 그런 겁니다. 뭐 특별히 뭐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그 2번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이렇게 해놓고 기억번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15번의 택지개발 촉진법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법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부동산이 공급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서 되게 중요한 법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쵸? 예. 거기 우리 주택법에다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주택법 들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법이 하나 빠졌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법 중에서. 무슨 법이 빠졌죠? 그렇죠. 건축법이 빠졌잖아. 예. 그래서 거기 여백에다가 건축법을 하나를 좀 적어주시고요. 건축법에다가 X 표시 별표 이렇게 하나 할게요. 주택법과 건축법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주택법은 세대수가 좀 많은 거야. 몇 세대 몇 호 이상? 30세대 30호 이상이어야 그게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근데 그것만 신고해라 이거예요. 다시 몇 세대 몇 호 이상? 30세대 30호 이상의 분양권만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까지는 신고 안 한다는 얘기지? 29세대 29호까지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것들은 신고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에 적용을 받을 때만 신고한다고? 주택법. 예, 그 개념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 자, 뭐 그렇게 보고 넘기고, 신고 기한은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60일. 예, 신고 관청은 어디가 되는 거죠? 시군구. 시군구가 됩니다. 신고구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를 뭐라고 표현하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시군구를 뭐라고 표현해? 등록관청. 네, 근데 이 법에서는 시군구를 신고관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좀 다르죠, 표현 방식이. 조금 있다가 이제 토지거래 허가에서는 시군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가관청이라고 또 표현해요. 공시법 시간에는 시군구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공시법 시간에 시군구 소관청이라고 표현하지. 예, 세법 시간에는요 과세관청이라고 표현하지. 예, 그러니까 법마다 주제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를 시군구를 부르는 말이. 그렇죠? 예, 여기 다 표현 자체가 다른 거죠. 자, 밑에 이제 5번에 보면 타 법령 제도의 관계가 있는데, 일단 그 5번에다가 별표 하나만 잡아주시고요. 출제 참 잘 되는 주제인데, 첫째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대. 두 번째 줄. 1번 거민과의 제도에서 두 번째 줄 가운데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 뭐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신고하면 거민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이번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도의 관계에서는 농지증 어디 가서 받죠? 시구읍면에 가서 받아요. 시구읍면. 예, 근데 우리 신고는 어디 가서 하지? 시군구. 그러니까 관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상호 의제나 면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별개? 농지증과 신고는 면제. 예, 농지증과 신고.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와 농지증은 아무 상관성이 없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사전에 사후에? 사전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사후에. 서로 의제 면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허가 받는 일과 신고하는 일은 전혀 별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4번의 외국인 등의 취득 신고와의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신고하면 무슨 신고 면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외국인 취득 신고 면제. 예, 이렇게 다시 요거 하면 요거 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그런 얘기들이 쭉 써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볼게요. 예, 418 예, 신고사항이 있는데 요것도 좀 중요해요. 요거가 작년 7월 달에 개정이 좀 됐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아마 첫 번째로 시험 범위에 사실상 들어가는 그런 해라고 보시고요. 신고사항이 9개가 있는데 최대 418페이지. 일단 9개 중에서 뭐 다 중요한 건 아니고 6번, 7번이 좀 중요해요. 6번, 7번. 6번, 7번이 내용적으로 보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인데, 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항상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럼 언제는 신고를 하냐면 그게 조건이 있어요. 앞장을 잠깐 넘겨볼까요? 앞에 417. 두 번째 줄 다만부터 보면 다만 6번과 7번은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어디에 소재하는 투기과열지구. 일단 투기과열지구에다가 밑줄 하시고 밑에 줄 주택으로서 주택도 밑줄. 예, 그게 두 번째 조건이야. 주택이. 예, 그리고 쭉 넘어가다 보면 실거래가 얼마 이상일 때 3억 원 이상. 그게 세 번째 조건이에요. 그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뭐죠? 세 가지가. 첫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3억 원 이상. 초가 아니고 이상. 예, 그럴 때는 6번, 7번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우리 서울이 지금 25개구 전부 뭐로 지정됐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는데 서울에서 30억짜리 빌딩을 샀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 써내 안 써내? 안 써내. 왜 안 써내? 주택이 아니라서 그 세 가지 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 9번 항목도 좀 중요한데 그 신고사항 9번이 뭐냐면 개공의 인적사항이거든요. 근데 개공의 인적사항은 언제는 신고할 거고 개공이 있을 때 예, 없으면 신고하지 않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그런 정도고요. 그다음에 신고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 뭐죠? 418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1번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 뭐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두 번째 줄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그러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어떻게 한대? 공동으로 같이 매도 매수가. 그런데 제출은 누가 가서 한다고? 일방 혼자 가서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직접 가서 하는 신고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방문 신고라고 해. 이거를 방문 신고. 예. 그다음에 이런 방법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오른쪽 419페이지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신고는 할 수 없고 뭐 이런 말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이제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전자적 신고라고 이제 보통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거부하면 안 되지만 둘이 이제 동의하면 그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신고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무슨 신고랑 무슨 신고가 있죠? 방문 신고랑 전자적 신고가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장을 넘겨볼게요. 대리인을 보내서 신고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대리인을 보내서 신고하는 방법은 그닥 중요한 건 아니고 개공의 신고를 누가 대리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러면 개공이 신고 의무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서 신고를 대신할 수 있냐면 소공이요. 소공만 됩니까? 중개보조는 안 됩니까? 예, 안 되고요. 소공만 돼요. 그래서 소공은 대리 신고하러 갈 때, 그러니까 이제 개공을 대신해서 신고하러 갈 때 뭐 가지고 가야 될까요? 신분증, 신분증만 가져가고 위임장이나 이런 건 가져간다, 가져가지 않는다. 가져가지 않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실 거고요. 넘기고요. 422. 이제 신고서가 있는데 신고서 자체가 일단 좀 중요하고 작년에도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왔고 일단 이제 왼쪽이 앞쪽이고 오른쪽이 이제 뒤쪽인데 앞쪽에서는 좀 몇 개만 채색을 좀 하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일단 2번의 매수인란에 보면 마지막 줄에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매수 용도를 이렇게 적도록 하고 있죠. 그거 중요 일단 하고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적어 안 적어? 안 적어요. 그럼 누구만 적어? 외국 사람만 적어. 일단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다 보면 8번하고 9번의 제목에만 좀 채색을 할게요. 8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이라는 말이 나오고 9번에는 총 실제 거래 가격이 나와요. 이쪽이죠? 그거 각각 채색하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령 단독주택을 거래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물건이 한 개, 두 개. 단독주택을 거래한다. 물건 한 개, 두 개. 두 개. 자, 뭐 한 개, 뭐 한 개. 토지라는 거 한 개, 건축물이라는 거 한 개. 두 개잖아요. 그럼 그거를 각각 적어야 돼. 물건별 거래 가격 난에는. 그런데 밑에 총 실제 거래 가격에서 전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합산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단독주택을 거래할 때 뭐 10억이다. 그러면 그냥 10억을 총 거래로 따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나누라는 거야.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8번에 적고 합쳐서 9번에 적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유의사항이 있는데 유의사항에 보니까 5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의사항 5번입니다. 거래대상 종류가 채색을 좀 해줘.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까지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인 경우까지 채색. 쭉 넘어가다 보면 두 번째 줄 앞부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졌고 이런 말 나오죠. 거기다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뜻이네. 뭐하고 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적으래.
공급계약하고 전매계약하고. 공급계약은 누가 공급하는 거냐면 건설회사나 시행사가 이제 공급하는 거잖아. 그럼 이건 새 거죠. 새 거 공급할 때는 뭐가 붙어? 부가가치세가. 예. 근데 그걸 내가 이제 등기 쳐서 좀 살다가 팔을 때는 그걸 매매한다고 그러잖아. 예. 그러니까 공급계약과 전매계약이 아닌 거야. 매매계약은 중고를 파는 거잖아요. 중고를 팔 때는 부가가치세가 붙어 안 붙어? 안 붙어요. 예.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뭐하고 뭐만 붙인다고? 공급계약과 전매계약. 전매계약은 이제 그대로 이제 명의가 넘어가는 거니까, 예. 새거 상태에서 넘어가는 거니까 이것도 부가가치세가 적히는 겁니다. 나머지는 부가세 다 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고요. 잘 기억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7번 항목 중요한데 7번 항목에 어디가 중요하냐면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때 그렇죠? 네, 건축물의 면적을 적을 때 집합 건물이 있고 단독 건축물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집합 건축물은 뭘 적어? 전용 면적. 그거 쭉 채색하시고 그 밖의 건축물 나머지 건축물은 연면적을 적는다. 이 건물은 소유자가 한 명이에요. 맞죠? 예, 이 건물 소유자 한 명이야. 층마다 소유자가 다 다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적어? 연면적. 왜 연면적? 집합 건물이 아니니까. 예, 여러분 만약에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를 중개했다. 그럼 뭘 적어? 그때는 전용 면적. 그래서 이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용 면적, 구분 등기 안 돼 있으면 연면적. 요게 시험에 매년 나와요. 매년. 되게 잘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9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뭘 적는다고? 어떻게 적는다고?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각각. 그 다음에 총실거래가격은 합산해서 전체를, 그것도 좀 잘 기억해 주시고 11번 앞부분까지만 좀 채색을 할 건데 종전 부동산 난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하고 이런 말 나오죠? 그거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한 번만 잡아주시고요. 자, 칠판 잠깐 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자, 이거 세법으로 보면, 세법상으로 보면 집이 없는 거, 얘는 집이 있는 거. 세법적으로 보면. 그러면 얘는 집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종전부동산이 있어야지. 예, 그래서 종전부동산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입주권에만. 예, 어디에는 종전부동산 붙이면 안 돼. 분양권은 종전부동산 이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권은 통장 넣어가지고요. 통장 넣어서 새롭게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넘어가고 자금 조달 계획이랑 입주 계획서 같은 게 있는데 이건 매도가 쓰는 거야? 개공이 쓰는 거야? 응? 매도가 써, 매수가 써, 개공이 써. 누가 써? 매수가 쓰지. 근데 매수가 쓰는데 신고를 만약에 개공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누구한테 줘야 되겠네? 매수가 신고하려는 개공한테. 근데 신고는 우리 며칠 안에 하라고 그랬죠? 아까? 60일 안에. 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며칠 전까지는 줘야 되냐면 매수가 개공한테 50일까지. 예,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지? 60일, 그러니까 10일 전까지는 줘야 돼. 뭐 그런 개념이 여기에 또 존재합니다. 다시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개공한테 제출해 줘야 돼요. 그럼 50일까지 제출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개공은 신고 못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그냥 신고한다 그랬죠. 그냥. 예. 425페이지 오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증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용도가 좀 중요하죠. 예. 이거 필증의 용도. 등기할 때 첨부하는 뭐 대신? 검인계약서 대신. 예. 그래서 검인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뭐 들어가면? 신고필증 들어가면, 예, 그러면 신고필증 없으면, 그때는 이제 검인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427 페이지 오시면, 해제, 정정, 변경이 있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개념만 좀 그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정정이랑 변경이랑 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근데 이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거예요. 그걸 원시적 불일치라 그래. 원시적 불일치를 시정하는 거를
정정이라고 하고 변경은 어떻게 하는 걸 변경이라고 하냐면 후발적 불일치. 그러니까 원래 신고는 어떻게 했어? 잘 됐어. 근데 내용이 바뀐 거야. 그걸 변경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서울에 아파트가 가령 10억에 매도가 됐는데 잔금을 뭐 보통 한 몇 달 정도 주는 경우가 많으냐면 2달 정도 주는 경우가 많아요. 대금이 좀 크니까. 근데 2달 그러니까 계약한 시점과 잔금 2달 이렇게 하면은 몇 달이 지금 갭이 생겨. 2달. 근데 이게 가격이 뭐 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오르거나 내릴 수,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나 뭐 잔돈 얼마라도 오르거나 내릴 거 아니야? 근데 가령 한 13억까지 떴다고 생각해봐요. 몇 달 동안에, 2달 동안에. 반대로 한 8억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3억까지 올라갔다고 생각해봐요. 2달 동안에 13억. 여러분이 매도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3억이나 뛰었잖아. 안 팔 수는 없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중도금 다 받아가지고. 더 받고 싶잖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거죠? 얼마만 더 주려고? 예, 1억만 더 줘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1억만 더 달라고. 저 같으면 주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준단 말이야. 실제로 줍니다. 예, 예, 저하고 거래하면 꼭 얘기하세요. 그럼 그 대신 떨어지면 줘야 돼, 여러분이.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1억 정도를 뭐 저는 이제 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 주면 정정이야, 변경이야? 왜 변경이야? 원래 10억에 매도한 게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은 무조건 뭐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변경. 이렇게 해서 변경 쪽에 5번과 6번만 아실 거예요. 5번, 6번. 예,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는 뭐 할 수 없어? 정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럼 뭐만 가능하다고? 변경만 가능하다. 그 개념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지행위는 이따 이제 프린트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 금지행위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금지행위가 있듯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금지행위가 있는데 아직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뭐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거는. 그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의 검증 부분이 있는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200만 건 정도의 매매가 발생이 됩니다. 예, 근데 그 200만 건의 매매가 전 건 다 신고돼야 돼요? 그럼요. 안 하면 과태료 받으니까 이제 전 건 다 신고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한 시군구에 집중되는 거야? 아니면 전국에 걸쳐서 다 이렇게 매매가? 그러니까 한 시군구에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 대신 많이 들어오는 관청도 뭐 1년에 몇십만 건 정도는 될 거 아니야. 몇만 건에서. 그럼 그 건을 전부 다 검증해야 돼? 아니면 몇 개만 해야 돼? 전부 다 해야지. 뭐 어떤 거 하고 어떤 거 안 하면 형평이 안 맞으니까. 근데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게 뭐냐면 그 수십만 건, 수만 건을 일일이 다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프로그램이 컴퓨터에다 넣어가지고 검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검증 체계라고 하는데 그것만 기억하실 거예요. 검증 체계가 지역적으로 필요해? 전국적으로 필요해? 전국적으로. 왜냐면 이 제도가 무슨 제도니까? 전국적 제도니까. 그래서 검증 체계를 구축 운용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국장밖에 없다. 그래서 주어에다가 국장에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24회 본 시험에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가격의 검증 체계의 구축 운영권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 국장밖에 할 사람이 없죠. 예, 그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겨보고요. 432페이지 오시면 조사 결과 보고라는 게 있는데 검증 결과를 국장한테도 알려주는 게 맞아? 아니면 안 알려주는 게 맞아? 알려줘야지. 예, 그래야 이제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해서 검증 체계에다가 수정 업로드를 시켜서 최신 자료가 이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국장한테 어떻게 보고가 되냐면 시군구가 1차적으로 그거를 검증을 해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해. 자기 시도지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강동구청장이면 강동구청장이 관내에 있는 거를 다 뭐 해 이제. 다 검증을 해. 그래서 이걸 1차적으로 누구한테 보고해? 어떤 시도지사? 강동구청장이면 서울특별시장한테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은 그걸 누구한테 보고할 거냐면 국장한테 보고할 건데 이게 작년에는 시도지사들이 매월 15일까지 장관한테 보고했거든요. 매월 15일까지. 예, 근데 시도마다 다 15일 날 보고하는 거야. 17개 시도가. 그러니까 누가 바빠? 국토부가 바쁜 거야. 그거 다 받느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으니까 바꿔버렸어.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아무 때나 매월 한 번 해라 이렇게. 매월 1회. 거기다가 채색하시고 별표. 그럼 매월 1회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1일 날 해도 돼요? 네.
말일 날 해도 되고, 예, 종전처럼 15일 날 해도 되고, 예, 그러면 이제 분산될 거 아니야. 예, 그렇게 이제 국토부에서 좀 일을 편하게 하려고 매월 일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느 한 날짜를 이렇게 선택해서 그날 해라 이러면 틀려요, 이제.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우리 뭐를 좀 잠깐 보시냐면, 맞아, 저기까지 좀,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니요, 여기 그냥 책 보죠. 네, 책 보고, 프린트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프린트 지난주 거 다 갖고 오셨죠? 6주차 거. 그거 없으시면 쉬는 시간에 좀 받으십시오. 이거 있어야 돼, 오늘. 예. 자, 439페이지 보면 외국인 등의, 439,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제도.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의 정의가 외국인 당연히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간다 그랬죠? 뭐 외국 정부도 들어가고 국제기구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외국 법인 뭐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가 KB은행 있잖아요. KB은행이 주식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주식의 51%가 외국계 자본이 가지고 있어요. 외국계가 가지고 있다고. KB은행의 51% 이상은 주식에. 예, 그러면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거기 마목을 잠깐 봐요. 밑에서 네 번째 줄, 43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마목에 보니까 어떤 법인이 있는데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 이런 말 나오죠.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의결권이야. 예, 그러니까 주식을 50% 이상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외국계가. 예, 그러면 KB은행은 뭐네? 외국인이야, 그냥 외국인. 그럼 KB가 만약에 뭐를 우리나라에서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뭐로 본다는 거야? 외국인으로 보고 신고해야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중은행 중에서 다 외국계 은행이에요, 다. 우리나라 은행은 하나도 없고요. 이제 우리은행만 이제 있고 나머지 다 외국계 은행으로 다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뒷장 넘기시고 상호주의라는 게 뭐냐면 상호주의는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어디든 나가서 토지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 국민도 우리나라 와서 토지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야. 예, 반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 우리나라 사람이 못 사면 그 나라 사람도 못 사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 걸 상호주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상호주의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 같아? 안 지켜지는 것 같아? 안 지켜지지. 왜 안 지켜지냐면 뭐 가령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에 가서 땅을 못 사, 토지를. 왜 못 사? 토지를 사유화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못 사, 단 한 땅도. 근데 중국 놈들은 어때? 와서 사잖아. 예, 뭐 세계 곳곳에 땅 사고 그러잖아. 예, 근데 상호주의가 잘 지켜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참고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뒷장 넘겨보시면 외국인이 세 가지를 신고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맨 위에 양가로 1번에 뭐 할 때 일단 신고해야 돼. 계약에다가 채색. 양가로 2번에 계약, 왜 원인에다가 또 역시 채색하시고 양가로 3번에 계속 보유에도 채색해 주시는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실 거는 유무상을 여기는 안 따지는 거예요. 왜 유무상을 안 따죠?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는 매매와 공급계약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했잖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 계약. 그럼 여기는 뭐야? 유무상을 불문하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는 증여계약도 신고해야 돼? 그럼요. 증여도 당연히 신고해야죠. 여기는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라는 게 뭐냐? 5개가 있어요.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그 다음에 판결, 합병까지 5개가 있는데 뭐를 좀 시험에 잘 물어보냐면 취득일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예. 근데 상속하고 경매가 좀 잘 나오고 각각 상속하고 경매 오른쪽으로 좀 화살표 하신 다음에 상속에서의 취득일은 언제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이 언제야? 누가 사망하지? 피상속인 사망일이라고 적으세요. 피상속인 사망일. 상속인이 사망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누가 사망한다고? 피상속인 사망. 예. 경매에서의 취득은 언제야? 대금 완납일이 돼요. 대금 완납일. 완납이라는 게 뭐야? 다 냈을 때, 100%다 냈을 때 이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예,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실 거고 한 장 넘겨보시면
아까 우리 군문생야를 암기했었잖아요. 예, 그거 이제 표로 정리하는데 444페이지 맨 위에. 첫 번째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 줄 가운데 이후, 이쪽이죠. 거기 군자 동그라미 하시고. 두 번째는 문이 뭐예요? 문화재 보호구역. 예, 문화재 보호구역. 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하시고. 3번에 뭐 있죠? 생태와 경관보전지역. 생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4번에 뭐 있어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거기는 야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죠? 예,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뭐라 그래? 군, 문, 생, 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449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외국인이 이제 취득 신고 확인증, 뭐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뭐 이런 것들을 받게 되는데 이런 거가 있어야 외국인은 뭐 할 수가 있는 거야. 등기를 하거나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 잠깐 쉬었다 하시겠습니다.